요즘 외환 시장 보면 다시 들려오는 이름이 있죠? 바로 킹달러입니다. 전 세계 통화 시장이 정말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달러의 귀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400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이 심리적 저항선을 넘보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환율 숫자 하나 오르는 건데 왜 이렇게 다들 긴장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세상에선 미국 달러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거대한 흐름의 일부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한 건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달러 강세는요, 그냥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2주 연속 오르고 있잖아요.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유로나 엔화 같은 다른 주요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여전히 너무 탄탄하다는 거. 둘째,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내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달러 강세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걸 본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확신하게 된 거죠. 소위 말하는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든데 미국만은 괜찮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자들 눈에는 달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해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하잖아요? 보통 이러면 그 나라 통화가 불안해져야 하는데 달러는 반대예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믿을 건 달러밖에 없구나 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는 강달러 이야기만 했죠?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아니다, 달러의 힘도 이제 거의 끝물이다.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시장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현실과 전망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2024년 말 현재는 분명히 강달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 같은 주요 기관들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거라고 정반대의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그럼 왜 약세를 전망하는 걸까요? 이 그래프가 핵심 단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유로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독주가 끝날 거란 예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보면 전문가들이 달러 약세를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유럽 경제 회복으로 성장 격차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미국 내의 달러 유동성, 즉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연준이 결국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계속할 거라는 전망. 이런 근본적인 경제의 흐름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강달러를 외치는 쪽과 약달러를 보는 쪽, 양쪽 다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럼 과연 승패는 어디서 갈릴까요? 이제부터는 이 줄다리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시장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해도 일본 선거 결과, 파월 의장 연설, 유럽중앙은행 회의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하루아침에도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기적인 변수들 속에서도 가장 큰 줄기는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연준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이 두 가지가 강달러와 약달러의 싸움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 때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통화, 즉 원화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게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고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이 곧바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과연 이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제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모델이 바로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냐? 바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B에서 C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위험 자산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난 뒤에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란 뜻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바로 이 시기에 경제 위기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 형태는 매번 달랐지만 원화 시장의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아 몰려드는 현상이 반복됐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1380원을 보는 곳도 있고 1345원을 보는 곳도 있죠. 주간 변동폭은 1410원까지도 열어두고 있고요. 이 표 하나만 봐도 시장이 앞으로 환율이 어디로 튈지 정말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개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이 그래프 모양이 웃는 입꼬리 같아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달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좋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세상에서 과연 달러는 언제나처럼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이 킹달러의 시대도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